자, 22번부터 다시 한번 풀어볼 거예요. 자, 글의 요지로 적절한 것 누누이 말하지만 보기 먼저 보고. 생물에 대한 이야기, 생물과 자연 뭐 요런 이야기구나. 그래서 앞에 뒤에 거 이거 읽었는데 모르면 이제 그때 요만큼씩 더 읽으면 되는 거지. 처음부터 다 읽을 필요는 없다고 했어요. 이것도 연습해야 돼요. 자, 그래서 문제 풀고 모르는 단어 적고 다시 오세요. 자, 22번 다 문제 풀고 그다음에 모르는 단어를 이제 적었으면 자, 여기 정리한 거 정지시켜 놓고 영상 잠깐 멈추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자, 정리하고 다시 돌아오세요. 해석해 보게. 자, 이제 한번 해석을 해볼게. 자, 그래서 데미지라는 건 손해를 입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를 받는, 손상당하는 생태계의 두려움은, 그러니까 생태계가 다치고 있다라는 두려움은 기반이 되는데 뭐에 기반이 되냐면 건전한, 원래 사운드가 소리라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밑에 단어를 정리해서 보면 알지만 사운드의 뜻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중에 건전한이고 건전한 환경보호주의자의 원칙에 기반을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원칙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최소화해야 한대. 뭐를? 우리가 야기한 파괴를 최소화해야 한다라는 그 원칙의 기반이 되는 거고, 그러나 거기에는 위험이 있대. 그죠? 위험이 있는데 어떤 위험이냐면 이거랑 이랑 동격이라고 나오죠. 그렇죠? 이 원칙이 혼동된다는 거야. 뭐랑? 그 자연의 균형이라는 그 오래된 개념과 혼동이 된다라는 이야기야. 그 자연의 불균형이라는 건 전제를 하는데 뭐를 전제를 하냐면 자연의 완벽한 질서야. 그게 뭐냐면 추구하는 건데 뭐를 추구하냐면 이때 이 셀프가 자연이거든요. 네이처가 네이처니까. 그래서 그 자연 스스로 유지를 하고 유지를 추구하고 그리고 우리는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 그죠? 그러니까 얘를 꾸며주는 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건데 그 자연 스스로 유지를 추구한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자연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이 그 자연의 완벽한 질서라는 이야기. 그죠? 그래서 이것은 전제로 하는데 뭐를 전제로 하냐면 완벽한 자연의 질서. 그 자연의 질서에 대한 설명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은 굉장히 로맨틱하지. 그죠? 목가적인 개념, 목가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목가적인 개념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목가적이라는 게 밑에도 나오지만 되게 초원, 막 농촌 요런 되게 한적하고 요런 느낌이 목가적인이고, 그러니까 목가적인 개념이라고 하진 않지만, 그러나 굉장히 깊게 오해하게 만든대. 왜냐하면 그것은 전제로 하기 때문인데 뭐를 정적인 상황을. 생태계는 굉장히 역동적이고 비록 몇몇 동물들 그냥 몇몇 생태계들은 지속하고 있고 겉보기에는 뭐 기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바뀌지 않아 보이지만 그죠? 그 기간에 대한 설명이 인간의 수명과 비교한다라는 이야기죠. 인간의 수명과 비교해서 길다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긴 그 시간 동안 겉보기에는 불변하지 않고 지속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생태계들은 정말로 변한대. 마침내는 결국에는 변한다. 그 종들은 왔다가 가고 기후는 바뀌고 식물과 동물의 군집들은 적응을 하지. 그래서 어디에 적응하냐면 바뀐 상황에 적응을 하고 그 다음에 자세히 미세히 조사를 할 때 뭐를 이러한 적응들 그리고 결과적인 미세하게 뭐 미세하게 자세히래. 이걸 미세한인데 미세하게 자세히 조사를 이러한 적응들을 조사를 할 때 그 결과적인 변화들은 보여진다는 거야.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 자, 그래서 밑으로 조금 내려와 보면 자, 그래서 그 자연의 균형이라는 건 잘못된 통념이고 우리의 지구는 역동적이고
그래서 그 배열들 요거 나오지만 도치거든요. 원래는 이 문장인데 그죠? 뭐뭐도 역시라는 뜻인데 얘가 so로 바뀌면 이건 좀 이따 문법 풀이할 때 한 번 더 확인할 거예요. 자, 그 배열은 어떤 배열이냐, 어떤 배열 모습 방식이냐면 그 서식자가 함께 살고 있는 그 모습들도 역시 다이나믹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주제는 뭐겠어? 계속 다이나믹하다. 그래서 되게 역동적이다라는 거니까 3번이지. 그죠? 자, 문법을 한번 정리를 해볼 거예요. 이 부분은 한번 볼게요. 내가 아까 한번 설명해 준다라고 했던 게 그 문법 정리에다가 너네들은 정리하면 되고 나는 자료가 좁아서 아니 내가 그냥 다시 넘겨볼게 잠깐만. 자 여기 문법 정리에다가 정리를 할 건데 소 다음에 도치 구문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면 앞 사람의 말에 대해 뭐뭐도 그래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할 때 사실은 I 뭐 대답이 A고 얘가 B겠지? 그죠? 그러면 I를 왜 이렇게 쓰냐? I love you 나도 너를 사랑해 라고 해도 되지만 so do I라고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때 so가 나도 역시 너를 사랑한다 이런 뜻. 그죠? 그래서 이런 소 다음에 도치구문 이게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게 문법이. 자, 그러면 다시 23번을 한번 이제 풀어보러 갈 거예요.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거 똑같습니다. 문제 푸는 것은 변하지 않아요. 똑같이 뭐 보기 보고 앞문장, 뒷문장 보고. 근데 얘는 조금 난이도가 있겠지. 왜? 보기가 영어니까. 자,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고 모르는 단어 한번 적어보고 그리고 정리하러 갈게요. 자, 문제 풀고 단어를 정리했으면 이제 요거 23번 문제도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자, 지금 정리하고 다시 오세요. 자, 정리를 다 했으면 여기 보기가 잠깐 잘리긴 했는데 요거 좀 이따가 한번 더 보여줄게. 여기도 잠깐 정리 한번 더 해서 정지하고 요것도 마저 쓰세요. 그러면 지금 보면 알겠지만 보기를 모르면 사실 죽도 밥도 아니야. 그죠? 문제를 맞추면 뭐해 보기를 모르면 진짜 너무 슬프잖아. 항상 그래서 단어를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럼 이제 한번 해석을 하러 갈게요. 자, 이게 내용이 복잡해. 오히려 이거 한글 뜻 있는 것보다는 영어로 된 문제들이 조금 어렵지. 자, 그래서 근대의 과학적 시대 이전에 그죠? 근대 시절 이전에 창의성이라는 건 기이한 것으로 기인한 것으로 여긴데 기인하다라는 게 원인이 된다. 그러니까 뭐가 원인으로 온다. 이런 뜻이야. 기인한다라는 이야기. 이것 때문에 생겼다. 이런 뜻이거든. 뭐 내려봤다. 이런 거. 창의성은 기인한 것으로 여겨졌대. 초인적인 힘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졌대. 그래서 참신한 아이디어는 유래하지. 누구로부터? 신으로부터. 결국에는 인간은 만약 결국에 인간은 무언가를 만들 수 있겠니? 그게 무엇이냐면 존재하지 않는 것. 신의 창작의 신의 활동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만들어내는 게 가능하느냐라는 거가 그러니까 신이 만들기 전에 그러니까 신이 만든 건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무언가를 만드는 게 인간이 만들 수 있겠느냐라는 거. 자, 사실 그 inspire 영감을 주다라는 동사의 라틴어적인 의미는 자, 숨을 불어넣다라는 거래. 이것은 어떤 거냐면 그 라틴어 의미는 반영하는데 믿음을 반영하고 있어. 어떤 믿음이냐면 그 창의적인 영감은 비슷하다라는 거야. 뭐 창작의 그 순간과 그 창작의 순간이 언제냐면 신이 처음에 인간에게 이제 신이 처음으로 불어넣는 거야.
생명을 누구한테 인간에게 불어넣었던 그 창작 안에서 그 순간과 비슷하다라는 거. 그래서 플라톤은 주장을 했는데 뭐라고 주장했냐면 시인은 사로잡혀 있대. 뭐에 의해서? 신의 영감에 의해서. 그래서 플루티는 또 뭐라고 썼냐면 예술은 아름다울 수 있대. 오직 아름다울 수 있대. 만약 그 예술이 신으로부터 내려온 것이라면 그때만 아름답대. 그래서 예술가의 직업은 그래서 not 여기 나오죠. not A but letter B. A가 아니라 오히려 B다. 그러니까 예술가의 직업이 자연을 모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떤 거라고? 드러내는 거래. 신성하고 초월적인 자연의 특성을. 요거는 안 해도 되겠어요. 신성하고 초월적인 자연의 특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예술은 요 밑으로 조금만 내릴게요. 자, 예술이라는 건 될 수 있겠지. 오직 된다는 거야. 뭐가 된다고? 약한 모방이래. 뭐에 대한 모방? 그 이데아들의 세계거든. 이게 무슨 소리냐면 모든 것들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닮으려고 하는 변하지 않는 원형들의 세계.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들이 이걸 보면서 나 저거 담고 싶다라고 하는 그 원형의 세계야. 그러니까 바뀌지 않는 것들의 세계가 이데아들의 세계거든. 그래서 그 이데아들의 세계의 완벽함에 약한 모방이다라는 거. 그래서 그리스 예술가들은 맹목적으로 모방한 건 아니야. 그들이 현실에서 본 것들을 대신에 그들은 나타내려고 노력했지, 애썼지. 순수하고 진정한 형태. 어떤 형태? 현실에 널려 있는, 현실에 깔려 있는 그 순수하고 진정한 형태들을 나타내려고 했대. 그래서 그것은 결과적으로, 그죠? 결과가 됐는데 일종의 타협이야. 뭐랑 뭐 사이에서 추상과 정확성 사이에서 일종의 타협을 발생시켰다라는 거. 그러니까 추상적인 거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뜻은 있지만 눈에는 안 보여. 근데 정확성이라는 건 눈에도 보이고 뭐 뜻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딱 그러니까 연필을 봤을 때 연필이라고 아는 건 정확성이야. 근데 누군가가 나한테 잘해주는 걸 느껴서 사랑을 떠올리는 건 추상이지. 그래서 추상과 정확성 사이에 일종의 타협이 예술에서 나타나는 것들이다. 자연을 바라보는 형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으로 해야 되지? 예술가들의 역할의 갈등. 그렇죠? 갈등을 일으키는 견해 아니고 두 번째 거. 뭐 이런 거 여기서도 계속 나와서 요거 조금 애매할 거야. 그죠? 1번은 완전 아니고 2번 종교적인 믿음이 나오지만 기여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고. 그죠? 전근대, 현대 이전에 신은 어떤 거? 창의적인 원천으로서의 신. 요게 조금 맞을 수도 있겠고, 그죠? 2번 아니면 4번. 그 다음에 철학과 예술의 조합, 협동 아니고 2번 아니면 4번인데 긍정적인 효과겠어? 아니면은 그냥 그 이전 시대의 창의성의 원천으로 신을 바라봤다는 이야기겠어? 여기가 더 낫겠지. 창의성이라는 이야기보다는 창의성도 누구한테 오니까? 신에게서 오니까 4번으로 보는 게 좀 더 맞다라는 거. 그러니까 옛날에는 수능이 1번 아니면 2번 이랬는데 요즘엔 1번, 2번 조금 아리까리한데 조금 더 맞는 거. 그렇게 찾아야 돼. 그래야 좀 더 어려워졌지. 그죠? 자, 그래서 23번 됐고 24로 넘어갈게요. 자, 24번도 문제 풀어볼 건데 똑같이 보기 먼저 보고 그래서 어떤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지 보기에서 확인하고 여기 한번 읽어보고 문제를 풀어보고 모르는 단어 한번 찾아보고 그죠? 자, 그 전에 29번에 나 또 이거 문법 정리 안 해준 것 같은데 그죠? 자, 여기에서 문법 정리 한 번만 하고 갈게요. 29번에 자꾸 까먹네. 29번이래. 23번에 after all이라는 게 사실 여러 개가 있거든. 뜻이 두 개야. 근데 그 뜻 안에
결국에는 이라고 하면 그 뒤에 결과나 결론이 추가돼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 해석으로 어쨌든 이라고 해석을 하면 뒤에는 이유나 설명이 추가가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 해석에 따라서 조금 뒤에 오는 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 in fact가 사실은이잖아. 이거랑 똑같은 게 as a matter fact라던가 아니면 actually 아니면 in reality 아니면 뭐 find you indeed 요런 거랑 똑같다라는 거 적어 놓고 24번 한번 다시 볼게요. 그래서 24번 문제 풀고 모르는 단어 적고 올게요. 문제를 풀었으면 제목으로 적절한 거 요거에 대한 정리된 것도 너네들도 한번 정리를 해보고 오세요. 그래서 빨간색, 파란색 형광펜 꼭꼭 챙기고 또 까먹지 말고. 자, 다 했으면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조금 키워서 해석을 할게요. 자, 몇몇 이제 시작하는 연구자들은 실수로 믿는데 뭐를 믿냐면 좋은 가설이 그 어떤 건데 그 어떤 게 뭐냐면 보장이 되는 거야. 뭐에 의해서 옳다라고 보장되는 것이라고 믿는 거야.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알코올은 둔화시키지 반응 시간을. 그러니까 이 좋은 가설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올바르다라고 보장된 것이 그게 좋은 가설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누가? 이제 막 시작하는 연구자들이. 그죠? 자, 하지만 만약에 이미 우리가 알아. 뭐를 아냐면 우리의 가설이 너의 가설이 진짜인 걸 알아. 뭐 하기 전에? 테스트하기 전에. 그러니까 테스트도 하기 전에 너의 가설이 진짜 올바른 거라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면 너의 가설은 그죠? 그러니까 테스트겠죠. 그죠? 너의 가설을 테스트하는 것은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는 거야. 새로운 어떤 것도 말해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데 그걸 뭐하러 테스트를 해? 그러니까 기억하래. 뭐를 기억하냐라면 그죠? 연구는 생산을 해야 한다라는 거야. 뭐를? 새로운 지식을. 그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유 다음에 이렇게 as가 오면 여기가 삽입구잖아. 그죠? 조금 옆으로 넘길게요. 자, 삽입구라는 이야기는 얘를 먼저 보면 되거든. 그래서 연구자, 탐험가로서의 너는 필요가 있대. 뭐를 필요가 있냐면 떠날 필요가 있는 거야. 어디에서? 해변의 안전함에서. 그러니까 그 해변의 안전함은 뭐냐면 기정사실로부터 벗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도 해야 되냐면 과감히 들어가 봐야 되는데 어디를? 미개척 영역을.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이야기를 했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알아. 뭐를 알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을 안다면 그것은 분리지를 못한대. 뭐라고? 연구라고. 그렇지 않니? 라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알고 있으면 그거는 연구라고 부를 수가 없다. 라고 아인슈타인이 말했대. 자, 그래서 너의 예측, 뭐에 대한 예측이냐면, 자, 미개척 영역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너의 예측은, 그죠? 네가 이런 것들을 예측한다면, 너의 예측은, 여기가 동사니까, 여기가 주어겠죠? 그죠? 미개척 영역에서 무엇인가 일어날 것이라는 너의 예측은 잘못됐어. 잘못되었다면, 그것은 괜찮아. 그죠? 내려갈게요. 자, 과학자들은 그죠? 허락을 받았어.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 허락을 받았다는 거야. 이 사람이 말하듯이 연구라는 거는 과정이야. 어떤 과정이야? 골목길을 가는 과정이야. 뭐 하기 위해서? 그 골목길이 막다랐는지 보기 위해서 가는 여정이야. 그러니까 리서치가 올바른 거를 탐험하는 게 아니라 골목길은 골목길인데 이 길로 갈 수 있는지 없는지 막다랐는지 뚫려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가는 게 그 연구다라는 거. 자, 정말로 실제로 아까 이거 그죠? 이거랑 똑같다고 했죠, 인팩트랑. 자, 과학자들은 종종 배워. 더 많은 걸 배워죠. 요것도 보고. 자, 더 많은 걸 배워. 뭐로부터? 예측으로부터. 어떤 예측? 밝혀지지 않은 것. 그죠? 뭐보다는 그들이 그 예측들이 밝혀진 것. 그러니까 밝혀진 예측들보다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예측들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배운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정답은 몇 번이겠어? 올바른 것은 1번이죠. 그죠? 틀릴 것을 걱정하지 말라라는 이야기. 자, 그러면 요거 문법을 요것도 한번 볼 건데 문법 한번 볼게요. 우리가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가정법이 나오거든. 그죠? 가정법 과거라는 거를 한번 볼 건데 여기서 현재 사실의 반대 상황을 가정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문법적으로는 if 주어 동사의 과거 아니면 비동사가 올 때는 were이 오겠지. 그죠? 그다음에 주어 조동사 과거 그다음에 동사의 원형이다. 요렇게 쓰면 현재 사실의 반대 상황을 가정하는 거. 자, 예를 들면 어떻게 있냐면 if I were you. 그죠? I would 내가 만약 너라면 나는 수영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원래 사실은 뭐야? 내가 네가 아니고 나는 수영을 못하지. 자,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요. 하나 더 정리를 하면 어떤 게 있냐면 대동사라는 게 우리가 문장 맨 마지막에 나왔잖아. 그게 대신 쓰는 동사거든. 앞에 나와 있는 반복적인 그 동사들을 대신해서 쓰는 거죠. 앞에 동사 대신 쓰는 동사야. 그러니까 아까 우리 예문 중에 나는 너를 사랑해라고 할 때 so do I 여기에서 우리 이거 so 이거 가정법 so 도치 배웠죠. 근데 이때 두가 뭘 의미한다고? 러브다. 그래서 요렇게 간다라는 이야기죠. 두가 곧 러브. 그래서 24번 요거 한번 볼 거고요. 그래서 다음 24번까지 정리를 했고 그다음에 우리 25번부터는 다른 그 영상에서 또 만나보도록 할 거예요. 끝!